자, 그럼 형사 민사적 책임 큽니까? 네, 큽니다. 불법 유턴 오토바이 사고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요, 교특법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종합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중상해 시 업무상 과실치상, 사망 시에 과실치사. 이러면은 최대 5년 이하 또는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대청의 사건 찾기 TV입니다. 자, 우리 의뢰인분들의 사건 속에서 숨겨진 모든 권리를 찾아드리는 사건 TV.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가장 많아진 게 뭡니까, 여러분? 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요. 참혹한 큰 사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도 있지만 작은 사고들도 많은데, 이런 작은 사고들 중에서도 굉장히 12대 중과실 그리고 불법 유턴 이런 것들로 벌어지는 사고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불법 유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 책임과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이번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는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서 중앙선과 안전지대를 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방향, 즉 후방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추돌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조금 많이 다치셨습니다. 열린 2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 출혈 등으로 약 6주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들을 들어서 이게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대청에 접수되는 유사 사례 중에는 훨씬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으면서 특히 불법 유턴 오토바이 사고는 이 사고 자체가 구조적으로 충격이 직접 인체에 전달되어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런 불법 유턴, 이 정의, 그리고 주요한 위험 요인을 조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불법 유턴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를 돌리는 행위, 그리고 중앙선 또는 안전지대 침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행동은 벌점, 과태료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순히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충돌로 이어진 경우는 형사처벌과 굉장히 고액의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니까 교차로 내 불법 유턴 사고의 12%는 이륜차와의 충돌로 밝혀졌습니다. 자, 즉 절반 이상이 그리고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과실 비율, 그럼 내가 얼만큼 잘못했습니까, 사무장님? 이라고 여쭈시면 실무상 불법 유턴 차량과 직진 중인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경우 유턴 차량, 즉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약 80% 정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이륜차와 접촉한 경우는 회전 차량, 즉 좌회전이나 불법 유턴을 한 차량에게는 100%의 책임을 묻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는 직진 우선 원칙과 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 이 두 가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2년 손해보험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협회 자료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 회전 차량이 부담한 평균 과실률은 83%.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운전자가 1초 혹은 3초 이내 판단 미스로도 압도적으로 불리함을 안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형사 민사적 책임 큽니까? 네, 큽니다. 불법 유턴 오토바이 사고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요, 교특법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종합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중상해 시 업무상 과실치상, 사망 시에 과실치사. 이러면은 최대 5년 이하 또는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뭐 이런 것들 장애보상, 휴업손해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후유장애가 남는다. 그럼 그 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형사합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형사합의 과정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첫 번째, 피해자가 요구를 너무 크게 합니다. 두 번째, 운전자의 태도와 보험사 입장이 또 상이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 없이 합의했을 땐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과연 합리적인 보상인지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해도 천차만별입니다. 의견이. 자, 그래서 형사합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정말로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합의를 충분히 해주고도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굉장히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조력인이 필요하고 저희 사건TV를 통해서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은 무료지만 상담 결과에 따른 만족도는 하늘과 땅입니다. 의뢰인께서 어떠한 과정도 직접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요. 업무 처리, 그리고 명확도, 그리고 완벽한 모니터링까지 이런 부분을 의뢰인께서 맡기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별도의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면 특별히 저희가 선금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직접 다 지급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저희가 착수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성공보수의 형태로 우리 의뢰인분들의 최고의 권익, 의뢰인을 최대로 이롭게 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형태의 사고를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지없이 문의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다 해소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건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교통사고를 가장 잘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대청의 사건찾기TV의 조사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